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역시 척추 질환과 관련해 살펴볼 텐데요. 강동 경희대병원 김용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편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2편에서는 척추 후만증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교수님, 사실 저는 척추 측만증은 들어봤는데 후만증이라는 질환은 조금 생소합니다. 어떤 질환인가요? 네, 사실은 척추 후만증이 척추 측만증보다 더 저희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건데 아마 일반인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네. 척추 후만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꼬부랑 할머니 많이들 얘기하시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전부 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자연적으로 허리가 자꾸 굽어지게 되는 이제 현상을 척추 후만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조금 설명해 드리면 허리 척추라고 하는 건 정상적으로 이제 앞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형태로 휘어져 있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네. 소위 이제 S라인이라고 해서 네. 이를 이제 전망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원인들로 인해 가지고 허리 척추가 이제 앞으로 볼록했던 것이 아니라 오목하게 변형이 되면서 허리를 펴기 어렵거나 펴고 있더라도 그 자세를 오래 유지할 수 없어서 허리를 구부정하게 걷게 되는 질환입니다. 네.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것이 네. 이제 척추 후만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증상은 허리 통증이 일반적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네. 하지만 점점 심해지면 걷기 시작하면서는 허리를 펴고 걷다가 뒤에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네. 환자가 5분, 10분 또는 30분 정도 보행하다 보면 이렇게 앞으로 몸이 굽어져서 네. 보행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상당히 심한 환자라서 네. 걷기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고요. 바로 이렇게 굽어진 상태로 그냥 생활하셨던 분이라서 굉장히 네. 심한 분에 해당이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이렇게 걸을 수는 없으니까 지팡이나 유모차 등을 잡지 않고서는 걷기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러한 노인성 척추 후만증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건지, 단순한 퇴행성 질환인지, 그리고 또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렇게 심한 분들은 도시에서 보긴 좀 어렵죠. 되게 이제 농촌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서양인에 비해서 주로 동양의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아, 네. 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 작업들, 즉 농사일이라든지 또는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게 네.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허리를 구부리고 생활하는 습관이 이런 척추 후만증의 발병에 영향을 주게 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스크의 심한 퇴행성 변화, 즉 잘 아시는 것처럼 무릎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디스크가 심하게 닳게 되고요. 또 배부 근육, 즉 허리의 뒤쪽 근육, 허리를 펴게 해주는 이 근육이 약화되는 경우가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척추관 협착증 등 다양한 여러 퇴행성 척추 질환이 그 당시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이제 허리가 굽어지게 되고요. 세 번째는 골다공성 압박골절이 많이 있죠. 최근에는 이제 많이 치료가 되고 있지만 폐경기 이후에 여성들이 골다공성 압박골절을 경험하게 되면 네. 이때 정확한 치료를 없이 뼈가 압박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네. 이와 같이 후만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네. 되겠습니다. 치료 방법은 뒤에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초기 단계에는 근육이나 인대 강화 운동 등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매우 좋은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퇴행성 척추 질환이나 골다공성 압박골절이 척추 후만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이들 질환에 대해서 초기 치료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나 뒤에 환자처럼 일단 허리에 굽어지는 변형이 계속 진행되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그리고 편안하게 허리를 펴고 걷기 어렵거나 또는 싱크대에서 설거지할 때 팔꿈치를 싱크대에 대고 해야 되거나 바닥에 물건을 들어 올리기가 어렵거나 마지막으로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는
뒤에 분처럼 수율적인 치료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척추 후만증의 발생 원인과 그리고 치료 방법 설명해 주셨는데요. 끝으로요, 교수님. 그러면 이 척추 후만증이라는 게 생활 속 허리 자세, 바른 자세가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 외에도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네.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돼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네. 일단 허리를 구부리고 생활하는 습관이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네. 이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살펴보면 평소 허리를 펴고 생활하는 습관을 일부러 하셔야 됩니다. 대개 우리가 앉아서 생활할 때 허리를 이렇게 구부려서 자꾸 일을 하게 되고 컴퓨터 작업이나 스마트폰을 평소에 하게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도록 일단 기본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앉아 있더라도 자꾸 허리를 제 지금 모습처럼 네. 이렇게 자꾸 펴게 해주는 걸 네. 자꾸 반복해서 해주셔야 하는 것도 중요한 운동이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30분 이상씩 평지를 걷는 운동을 하시거나 아주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수영 중에서도요. 네. 배영을 꾸준하게 해주면 오. 예방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인께서는 이제 수영이라면 다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수영의 저병이나 평영 같은 건 오히려 관절에 안 좋을 수 있어서 네. 나이가 드시면서부터는 절대 권유하지 않습니다. 네. 자유형은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역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배영이 이를 예방하는 데 가장 좋은 자세이고 네. 그리고 허리를 펴게 해주는 직립근을 보강시켜주는 가장 이상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척추관 협착증 등과 같은 퇴행성 질환이 초기에 나타났을 때 이를 그냥 진통제나 그런 통증 완화를 위해서 물리치료만 하지 마시고 네. 적극적으로 인대를 강화한다거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들을 해서 근본적으로 후만증을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폐경기 이후에 여성들은 특히 골다공증이 오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만 골다공증이 있더라도 이것이 골절이 되지 않도록 이 골절 예방이 중요할 수 있어서 네. 골다공증을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그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바이타민 D라든지 그런 어떤 보충제들도 충분히 섭취를 하셔서 이런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 대해서도 예방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보시는 환자분이 앞서 네. 보셨던 이제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한 15년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하셨던 분이죠. 굉장히 가능성이 없다고 여겼던 분이시고 네. 저를 만나게 돼서 수술적인 치료를 한 이후에 한 달 뒤의 모습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경험을 원하시지 않을 터인데 이게 제가 원인이 원한다고 해서 또는 원하지 않는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그 예방법을 정확히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도 경험할 수 있거나 또는 네. 저희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경험할 수 있어서 예방법들에 대해서 충분히 준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화면 속 어르신은 허리가 곧게 펴진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질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개인적으로 이분은 뭐 많은 분들이 그랬지만은 이분은 네. 특히 저한테 외래 오셔서 많이 울고 가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실 네. 것 같아요. 네. 너무 감동적일 것 네. 같은데요. 네. 환자분의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원인에 따른 각각의 예방법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배영만으로도 이 후만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시니 굉장히 그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네. 척추 후만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강동 경희대병원의 김용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